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김명수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올해 2023년도 한 해 동안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정책을 잡고 이제 업무 보고를 하시는 자리인데요. 전체 자료가 배송이 되고 나서 쭉 훑어보니까 참 계속적인 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이 많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아서 의원으로서 뿌듯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는 사항에서 뭐 업무 보고기 때문에 크게 질문 사항은 없고 우선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으니까 그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그 6페이지 보면 다른 거는 이제 뭐 다 계속 사업이고 이 사업도 계속 사업이긴 한데 국비 사업이고 군 네이버 투어에 대해서 조금 올 한 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프로그램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군 네이버 투어로 국비 1억 1천만 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안 나와 있으면요. 개별적으로 네. 따로 내일까지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투어라는 것이 온 사람들이 또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변화가 네. 뭐 3년별이나 4년 뭐 2년 안에 이렇게 뭐 1년 단위로 바뀔 수는 없지만 조금 적정선을 두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왔던 분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오면 호기심을 자극을 하게 돼서 목적에 맞게 조금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 네이버 투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주한미군들 대상으로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이제 한국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관 외도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어디로 진행을 하십니까? 관 외는? 그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돼서 이제 용역이 선정되고 이제 또 수요를 받아서 네.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어디를 한다고 말씀은 아직은 못 드리겠고요. 네. 그 진행이 되고 결정 과정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망에 오르는 곳은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수요에 다양하게 기존에 뭐 부산, 뭐 안동, 우리 평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다양하게 했는데 또 그분들이 또 좋아하는 또 그렇죠. 그런 데가 있는 것 선호도가.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파악을 해서 또 가급적이면 안 가신데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파악이 되면 그때 바로바로 정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문화로 풍요로운 명품 도시 조성, 이 문구도 마음에 들고 MZ 세대를 겨냥한 아까 이제 그 프로그램도 개발을 좀 하셨어요. 인생 네컷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행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마무리된 행사가 지금 있어요. 대보름 축제. 자, 대보름 축제에 저희들이 이제 1,95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는데 올해 진이하고 청북 율포리하고 지금 대보름 행사하고 당제를 지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금 이제 청북의 율북리 당제 같은 경우는 1월 31일 날 네네. 밤 10시에 이제 당제를 지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위의 오룡마을하고 대성마을은 네네. 그쪽 사정이 좀 여의치 않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좀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좀 행사비도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행사비가 부족하다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뭐 밧줄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이제 손수고 이제 수작업을 하셔갖고 마련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마을 주민들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많이 하셨었는데 연로하시다 보니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올해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대보름 축제 이제 밤에 하는 그런 뭐 축제 같은 거는 거의 생략을 하시고 제사만 지내시는 걸로 해서 한 250만 원, 200만 원 해서 총 75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에서 대보름 행사로 지금 750씩 두 개 마을 1,5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750만 하고 750은 지금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총 예산액은 1,950만 원이었고요. 1,950만 원 이제 당제까지고 저는 대보름만 말씀을 드린 예,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계획을 하실 때 충분한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올해 23년 예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가장 먼저 되는 예산이 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 정확하게 진행되는 사항이나 그쪽의 애로 사항이나 집행부의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통이 잘 돼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는 풍요로운 명품 도시라는 말이 맞게 계획을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웃다리 문화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 전시가 18회가 6개의 실이 있죠. 관이 있죠. 6개 관에 이제 3번씩 나눠서 18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4,660만 원이고 스탠드 미관계에서는 3천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는 기획 전시하고 스탠드 미관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7,660밖에 안 되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여기에 또 뭐가 포함이 되나요? 예, 거기 이제 문구에 저희가 이제 등이라고 표시를 하고 일일이 다 열거를 해드리지 못했지만 네네. 그 두 개의 행사를 거기에 이제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행사로 네, 개발비가 저희들이 해드렸죠. 네, 1,200만 원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조형물을 설치해서 좀 조형물. 미관을 좀 개선하는 네네. 작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을 한 그 전체 내역입니다. 지금 조형물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작가하고 작품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이제 그분한테 이제 사업비를 주고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노을 동요제가 지금 8월 달에 매년 있었습니다. 8월 달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뭐 그 이제 단체하고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노을동요제가 이제 8월이면은 아마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위주다 보니 방학인가요? 예, 방학이라 이제 좀 수월한 면도 있고 또 그때가 노을이 또 특별히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낮이 보통 길다 이제 보니까 예. 노을은 보통 노을 그럼 우리가 가을 노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요. 이게 그냥 어떤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노을이라는 정확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노을이 아름다운 계절에 노을 동요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노을 동요제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세부 계획서 보면은 이제 창작 동요 보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그 보급에 대해서 어떻게 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이쪽에 같이 서 있는 게 있나요? 추가로 예산 뭐 그쪽으로만 따로 편성된 거는 없고 저희가 이제 노을 그 창작 동요제에 이게 참가했던 곡들을 저희가 이제 악보를 제공을 하고 또 원하시는 곳에는 USB로 해서 음원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여쭤볼 건 아닌데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요구 사항이 들어온 데들이 좀 많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악보는 아예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요. USB도 원하시는 데는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차량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안배가 좀 됐나요? 이 예산을 8,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네네. 그 8,500만 원 내에는 차량 임차비하고 운영비도 있지만 네. 이제 공연단 예산비 해가지고 25회를 세웠습니다. 그 25회를 세운 이유가 25개 읍면동을 좀 골고루 찾아가면서 여태까지
뭐 일부 지역에만 문화 공연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으셔서 그동안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좀 소홀히 했던 아니면 조금 이제 해드리기 어려웠던 지역까지도 차량으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우리 북부나 서부가 조금 소외받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제도 그 지역민들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버스킹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부나 북부는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음악이나 공연이 좀 대상에 맞는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가입니다. 저는 지리가 많지 않아서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지금 내리 관광지 주 야간 체류형 관광 명소화 시킨다고 해서 낮에는 산책을 하고 밤에는 비익 공연을 해가지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먹거리까지 잘 포함이 돼야지 야간 체류형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텀이 많은 상황에서는 낮에 관광을 하고 먹거리가 없으면 이동을 하게 되면 야간 체류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고민을 하셔가지고 올해 사업계획서를 잘 꾸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가에서 조성한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으실까요? 이미 공원가에서 조성을 해놔서요.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조성이 돼 있고 또 시민 반응들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런 부분은 한번 해놓고 그게 이제 식물의 어떤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인증샷이 많이 올려오고 이게 반응이 좋다면 그냥 바로 갔다가 본인들 지자체에다 갖다가 그냥 접목을 시키는 부분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외래종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전문적으로 그 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거를 식재하기 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지 이거 다 걷어내는데도 예산 낭비고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서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을 조금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육과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에 대한 어떤 그 시민들의 그 열망이나 갈망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배달이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지금 어제 이제 공유선 계획안 의회 이제 심의 받고 통과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투자 심사를 도에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올리고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일단 그것으로 추경 예산에 12억을 편성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9월경에 건축 기본 용역을 또 발주를 합니다. 거기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내년도 3월에 발주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당초 이제 용역을 통해서 지난 10월에 586명을 통해서 이제 그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좀 넣어달라는 의견이 좀 많고 지금 나머지도 좀 있는데 일단 큰 부분을 많이 넣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있으셔갖고 어제 이제 최종구 의원님이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또 건축 기본 설계 용역이 있고 실시 설계가 있어서 그때 다시 주민들 의견을 추가를 하겠다. 저희가 이제 투자 심사에서 30%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서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12억 편성을 이제 희망하시는 거는 추경은 예. 어느 항목에 쓰시려고 계획을 저희가- 하고 계신 거죠? 부지 매입비는 다 나간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건축 기본 설계를 해야 돼요. 기획 설계를. 그다음에 이제 그 토지나 이런 실시 설계를 해야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에 어떤 층에 어떤 뭐를 넣을 것인가를 이제 설계를 하는
그 예산이 용이에요. 필요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용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30% 내에서 반영이 돼도 투자 심사나 이런 거 받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쓰고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그 보편적인 생각이 어느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보편적인 생각이 잘 녹여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간중간 이런 부분은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전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순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의 업무를 다 봤는데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애써주신 우리 국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저기 3페이지를 보면 2023년 국제평화안보포럼 이게 이제 하루로 변경됐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이틀 때는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하루를 하더라도 그 금요에 맞게 또 예전하고 좀 틀리게 좀 더 여기 100% 국비로 하는 적이니까 사업이니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전년보다 좀 나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년도 저희가 업무 보고 받을 때 이런 행사에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좀 여기 가서 거기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계획 단계에 그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저는 몇 개 안 되는데 제가 관광과에서 1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그 핑크뮬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야간 테마 빛의 산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올해는 미디어 사파드 그 영상 제작이 하나가 다른 걸로 저는 하시나 보죠? 이게 작년에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못 가보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올해까지는 유지를 하고 여름이나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름이나 가을에 반응을 보고 좀 부족하면은 내년 예산에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듣기에는 이게 AS 그냥 보수 기간 만료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나요? 그럼 2023년 11월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11월 그 만료 기간 있잖아요. 만료 기간 이전에 모든 걸 좀 엄격하게 검열을 하셔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기계에 대한 거는 조금이라도 좀 부족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그 오류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만료 기간 전에 만반을 갖추어서 만료 11월 딱 지나서 이게 잘못돼 갖고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전에 사전 사후 검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19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전년도에 이제 예산에서는 보면은 4억 2,600이 올라왔는데 개발비로 1억이 추가됐어요. 여기 보면 특별 코스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평택 팔경이나 비치 광장 이런 거 외에 또 혹시 추가로 특별한 코스를 개발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있으십니까? 네. 올해는 작년도까지는 그 주말만 토요일만 1회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중에 하나 하고 토요일 날 이틀 이렇게 운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기존 코스를 정기 코스를 역사 관광 탐방 코스로 좀 변경을 해서 이거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이런 코스는 기존 계속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체험 관광 코스를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계획을 짰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유명 출사지나 현덕면 마을숲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평택 관광지를 돌고
문화예술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이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시기마다가 문화예술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웃다리도 포함되고 개인 미술관도 포함되고 이런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으로서는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 농촌 및 먹거리 체험이나 음악 감상, 뭐 힐링 티타임이나 공작 체험 뭐 이런 체험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개 프로그램을 일단 돌려보고요. 시민 반응을 보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버스를 추가 구입해서 저희가 개조 기간 포함해서 실질적 운영은 아마 내년 초가 되지 거로 생각되는데 그때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되게 필요하긴 한 건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하시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36페이지에 보면 여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종목별 체육 동호회 대상으로 예산을 이제 5천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학교 내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모든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동호회한테는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네, 제가 답변 요게 이제 5천만 원 예산을 이제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 생활체육 동호회가 이제 회원 20명 이상 20명 이상 예를 들어서 2층 초등학교를 20명 이상인 동호회가 6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그 사용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체육 시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배드민턴이나 학교 체육 시설이면 다. 다 예. 축구나 다요? 예. 그 이제 조건이 20명 이상 6개월 이상 사용. 여기 축구회 같은 거는 그것도 되는 금액이 거죠. 엄청 많은데 5천만 원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요. 예를 들어서 평택대학교에 지금 동호회가 두 동호회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동호회가 연간 회비가 체육 시설을 사용하는데 운동장 사용하는 게 290에서 300만 원, 350만 원 안쪽인데 평택대가 지금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그 50%를 지원하면 500을 지원해 주실 건가요?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지금 이제 저희가 한도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없이 하면 안 되고 100에서 150 정도 단체별로. 예.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체육회에서 그 상한선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모든 데를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뭐 그거야 사용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50%밖에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할 때 저기서 사용하는 데는 명품 체육 시설인 것 같고 다른 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1년 동안 많은 사업 열심히 잘 해주시고 저희도 많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뭐 2개가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저기 이관호 의원님 2개 더 하실 거 있어요? 예, 있으세요? 아니요. 예, 없으십니까? 그럼 최선자 의원님 마무리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이제 신규로서 잘 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관광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이제 펜션 관광 특구 지정 추진에 있어서 올해 이제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제 기준이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 관광 수가 10만 통계 자료를 확보해야지만이 지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상반기 이전에 그 10만 명 이상이
그 지정이 돼야지 되는 건가요? 올해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은 요거는 용역은 1년 동안입니다. 1년. 예. 1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그럼 예, 보충해서 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계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개월 만에 10만만 통과되더라도 12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숫자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올해는 이제 그 지정할 수 있는 추진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지정을 할 수가 통계 없는 자료만 거고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리관광 그 명소에 있어서 이제 그 코스 개발을 검토를 해 주셔서 새롭게 이제 하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코스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특별한 코스로 이제 뭐 스냅샷 이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 네컷이라고 네네. 요새 그 젊은 세대에 인기가 있는 그 네컷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 배경을 평택시 팔경을 넣고요. 그거를 팔경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그 지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를 10,000원 이상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상품권 경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스냅사를 하는 분들은 이제 선정을 해야지 되는데 전문적인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기계입니다. 기계를 기계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시티버스를 운행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신 시민들이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가을, 겨울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면은 그거를 달력으로 제작을 해서 내년에 이렇게 네네. 경품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이 세부적인 그 내용에 담아 있어서 굉장히 그 바람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은 되어져. 시티투어 그 버스를 제작해서 그 코스 개발을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갔었을 때 많은 다양한 그러한 어떤 스냅샷 이벤트가 볼 수 있도록 저희 주민들에게 많이 좀 호응도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을 하는 게 있어요. 네,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이제 장소화를 이제 좀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제 여기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체육 시설이나 이러한 많은 시설들이 이제 주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있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부지를 선정하게 되고 또한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적인 많은 소요가 되는데 그 우리 이충동의 레포츠 공원이나 아니면은 북부에 또 그 청소년 그 무봉산 수련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봉산 수련회는 이 클라이밍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두 곳을 조금 검토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셔서 다른 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것이 검토가 돼서 된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의 그 시민의 혈세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또 그거를 다양하게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특별히 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는 모든 체육시설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좋겠다.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청소년 무봉 수능산도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고 특별히 이제 또 이 클라이밍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나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지를 좀 연욕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불악산 여기 문화공원 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공원과 협의를 해보니 거기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2층 레포츠 공원의 북동쪽 뭐 끝에 그 소프트볼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2층 레포츠 공원 내. 네, 구상 중에 있다신 추가로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저희가 이제 부지를 저희 시유지 중에서 의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지를 안 돼 2층 레포츠 공원이나 무봉산 수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종목단체 회장님 의견을 지금 지명하신 데가 2층 레포츠 공원이라 저희가 지금 거기를 구체화를 일단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거가 협의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거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대안으로 이제 무봉산 수련원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관련 종목단체 협의하고 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협의가 잘 되어져서 이왕이면 이제 그 이치동 레포츠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39페이지 이제 CPSC 훈련장 주한미군 반환 용지의 역사 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반환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어떻게 그 반환 협상에 대해서 절차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올 안에 이거 사업이 추진되어질 수 있는지 반환이 되어야지만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2020년 7월에 소파 시설구역 분과위에서 이제 필요가 제기가 돼가지고요. 소파 시설구역 분과위에서는 반환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반환하려면 환경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소파 환경 분과에서 환경 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환경 평가가 이제 종료가 되면 소파 합동위에서 반환 승인을 해주면 그때 반환이 되고 반환이 되면 저희가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를. 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 평가가 예.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나요? 그거 환경 평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평가 용역을 이제 시행하려고 예산까지 다 확보됐고요. 금년 상반기에 이제 미군 측하고 협의가 되면은 상반기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조사를 끝나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설구역 분과위에서 이제 반환 건의를 이제 합동위에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잘 되어져서 이것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딜레이도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1년 동안 우리 국제문화국에서 모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추진하는 것들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응원을 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우 의원님, 남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에 우리 국제문화국으로 발령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작년 11월 23일 날 왔습니다. 그럼 3개월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3년 되신 것 같아요. 정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해주셔갖고 저희들이 질의하는데도 많은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알다시피 우리 업무보고는 예산 때 다 편성이 됐던 사업이고 또 그전에 계속해서 단연간 이어졌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니까 특별한 질문은 좀 생략하고 우리 예산 때 심의 기간에도 특별히 시간이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고 좀 짧게 대답해 주셔도 나중에 추후에 궁금한 사항 또 따로 묻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17페이지 보게 되면 팽성 관광특구 지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해서 벌써 수년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결과물이 아직까지 좀 돌출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정확히 좀 한번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작년에 그 관광특구 지정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종합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보완사항이 2가지 나왔습니다. 특구를 지정하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보완사항이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라 하고 편의시설을 증진해라. 그래서 편의시설은 팽성 생활서문을 확대 조성하는 걸로 했고 외국인 관광객 통계조사는 현재 지금 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으로 실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치를 1월 1일부터.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은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은 내년 상하반기 또 이게 올라가면 중앙에서도 또 용역을 별도로 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심사 기간 상당히 걸려서 내년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좀 염려가 안 되는데 우리 보안 사항 중에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그 통계 자료 확보하는 게 뭐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제도 이 전문가 미팅도 서울 가서 하고 왔고요. 나름대로 좀 통과를 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했을 때는 카드 내역이나 그 통신 내역 이러고 봤을 때는 10만이 넘는 걸로 나왔는데 나와요? 예.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확히 해봐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10만이 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 자료 적극적으로 해서 뭐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이왕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또 많은 주민들이 또 원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 시티투어 도심관광 대표 자원화에서 우리 그 시티투어 버스 저희들이 언제 한번 탑승하고 시티투어 좀 할 수 있습니까? 12월 달에나 저기 나오기는 11월 달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지금 개조가 뭐 7, 8개월 걸려 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은 내년에 2, 3월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우리 국제문화기실은 그때 자치위원회 소속이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시티투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좀 요구를 했었고 또 좀 보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원님들이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고 시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셔서 빨리 시민들에게 좀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클라이밍은 우리 최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클라이밍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그 연맹이라든지 충분히 좀 논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진이 야구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진이 야구장을 기존에 한 거 말고 하북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이 야구장 그때 뭐 잔디 보수 사업하고 뭐 한다고. 네,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게
확인 우리 좀- 그때 사업비 한 10억 정도 마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나는 인조 잔디를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축구장이나 일반 그런 데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도상으로 한번 좀 그때 이제 하천 조명호가 추진해서 그쪽에서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완료가 됐고 진이 야구장은 이제 완공이 됐고요. 이제 추가로 진이 축구장 거기하고 뭐 소사벌 레포츠, 안중 레포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인조잔디 그거 하는데 한 10억 들어가고 시설비 또 얼마 들어가고 해서 했던 거 기억이 나서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자체 사업비가 자체 좀 사업비로?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뭐 잘 완료됐다니까 너무나 좋고요. 우리 주민지원과 뭐 우리 과장님 방음시설 우리 방음창 사업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일반 개인주택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만 남아 있는데 공동주택은 지금 어디 지역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송북동에 한일 아파트 하고 있고요. 이제 동부 아파트를 이제 어제 주민 설명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신청 받아가지고 상반기 중에 동부까지 마무리를 짓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전 소음 측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28년이 안 된 아파트들. 그래서 요거는 삼익 2차, 대림, 아주 2차, 그 다음에 팽성에 이제 진강 무지개 아파트 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5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북동 지역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청을 해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예? 그럼 추가로 신청 받아서 이런 뭐 적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신청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80에클 바운드리 내에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은요. 좀 한번 뭐 아니 아직까지 신청 안 한 세대 수가 꽤 있더라고요, 가구가.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제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 보조 사업비 확정 이후에 또 6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그 사업들은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계획은 있습니다. 없고 실은 이게 뭐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없고 예. 시비로 좀 추가 반영을 할 수 있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금년도에 시비를 65억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이제 계획된 지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옛날에 이제 한 것 중에 이제 누락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충 파악을 하면 누락된 부분들을 신청 안 하신 분 세대수도 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파악을 했으면. 아니 근데 보정. 신청을 안 한 거면은 이제 아무 저기도 없죠 저희한테 자료. 만약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누락된 게 추가로 한다는 대상이 몇 가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대충,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많이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특히 사신 분들, 자식이 타지에서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또 신청을 하는데 생각이 없으시다가 다른 가구들 한 거 보고 세대들 한 거 보고 이제 추가를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저도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은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해갖고 많은 세대 수가 아니면 한 번 더 신청을 한번 받아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은
좀 반영하는 비율이 좀 예산이 많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좀 소외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확히 한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이제 그 위원회에서 네네.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네. 저희 방음사업위원회에서. 저 왜 방사위원회에서 그냥 이번에는 저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 의회에서 이제 교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역할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고 했는데 이번에 어디 한번 보니까 위원회에서 빠져 있더라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이따 되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